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악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마음이 악해서 선한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남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잘 알면서도 이것을 수치로 여겨서 바른 가르침을 묻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성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덕분에 잘 쉬다 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또 긴 여정으로 네. 선생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예, 평화적 민족 통일론으로 예, 시청자 여러분과 조금 긴 시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민족 통일론. 예, 네, 선생님 이 시기에 중요한 말씀인 것 같긴 해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은 네, 좀 드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은사님이 네, 말씀해 놓으신 자료를 가지고 네.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런 순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젊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과연 통일되면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되는 게 있을까? 정신이 막 사회적으로 어지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어요, 현재.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지 우리 서정기 그 관장님 네, 이제 글을 선생님이 좀 쉽게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적 민족 통일론. 네, 그러면 머리말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결의는 화합하여 번창하고 나라는 통일하여 발전한다. 반쪽으로 갈라진 민족에게 가장 시급한 임무는 동포율을 발휘하여 온 결의가 화합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양쪽으로 갈라진 나라의 최선의 가치는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통일 국가를 세우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족은 공동생활의 역사를 통하여 스스로 튼튼한 생명력을 확보하고 끈끈한 친화력을 배양함으로써 무궁하게 번영하는 기틀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각기 갈라서서 반목하게 되면 그 내부적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차 굳어져서 마침내 이질화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민족 분열은 그 동질성의 파괴라는 위험을 초래하는 까닭에 대단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국가는 정치 사회의 안정을 통하여 비로소 확고한 신뢰를 획득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여 무한히 발전하는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각기 나뉘어져 대립하게 되면 그 내부적 혼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속되어 필연적으로 고립되고 절박한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국가 분단은 그 국력을 부질없이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므로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산 민족의 영예는 없고 분단 국가의 안정은 없다. 한 결의가 하나로 대동단결하고 한 나라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바로 민족의 영광을 되찾고 나라의 안정을 영원히 보장하는 위대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갈라진 민족에게 있어서 결합은 절대 명제인 것이며 분열된 나라에 있어서 통일은 지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오랜 공동생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은 반드시 다시 결합하고 자체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는 반드시 다시 통일하게 된다. 이는 민족 역사의 저력이요 국가 자체의 역량이다. 스스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애써 흩어진 민족을 다시 결합하려는 뜨거운 민족에는 분단 조국에 있어서 절대적 사명이며 분열된 나라를 다시 통일하는 우국심은 인민에게 있어서 지상의 소명이다. 우리 한결에는 5,00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일 민족 국가로서 근세 1,000년 동안 통일 사회를 형성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속 등의 동질성을 이룩하고 자체적으로 동방의 위대한 문화를 창조하여 빛나는 도덕 예의를 지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세기 초에 열강의 제국주의에 고무된 일제가 무력으로 이웃나라의 실의를 저버리고 식민 통치를 강행한 결과 항일 투쟁 과정에서 민족 지도자의 상반된 투쟁 방법이 제기되었으며 의류 광복으로 인한 미, 소, 양군의 진주에 의하여 38선이 그어짐으로써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이어 각국 남북 정부를 세움에 이르러서는 끝내 나라가 갈라지고 민족이 분열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민족 지도자의 대의를 망각한 소승적 사고로 말미암아 민족이 각기 이념을 달리하게 되고 미, 소, 중, 일의 정의를 저버린 패권주의적 세력 확장으로 인하여 나라가 그 체제를 달리하게 됨으로부터 남북 간의 이념의 대립과 체제의 대결을 초래하게 되어 민족 광복의 역사적 시기를 맞이한 자리가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싸움터로 변하고 말았다. 우리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그 분단이 단순한 국토 분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념과 체제까지 서로 모순되고 대립하는 적대적 관계에
돌입하였다는 점이다. 일찍이 우리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처참한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도 남북 당국자는 최선의 슬기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극적 수단인 6.25 동란이라는 무력 통일의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그 적대감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소 중의 대리전 양상을 초래함으로써 무의미하고 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 민족에 커다란 상처만 입히고 폐허만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최악의 상태로 60여 년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념과 체제는 이미 양극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얼음과 숯덩이처럼 서로 용납되지 못하고 그 적대감과 증오심은 하늘을 함께 이지 않으려는 원수로 여겨 무서운 냉전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미소중일은 이러한 우리의 위험을 은밀히 조정하고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아래서 우리를 비웃고 있었다. 민족의 내부적인 역사 인식의 부족과 국가의 외부적인 안정 구조의 파괴가 전혀 개선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민족과 국가의 통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까닭에 남과 북의 우리 결에는 허탈한 부끄러움을 안고 하염없이 살고 있으니 이제는 비록 최선의 슬기로운 통일론이 나온다고 해도 그 실현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에 이르렀다. 남북이 상호 불신하는 적대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무슨 힘으로 극복할 것인가? 또 미, 소, 중, 일의 패권주의의 식민지 세력의 굴레로부터 언제 해방될 것이며 완전한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의 힘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우리는 미소 냉전 체제 아래에서 오랜 분단 구조의 식물이 되어 차마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끊임없이 보아오면서 외부 힘에 의한 통일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오직 민족의 자각을 통한 자체적 통일 역량의 축적만이 통일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임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끝내 통일에 대한 연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안정을 달성한다는 최선의 이상을 실현하는 궁극적 목표인 까닭에 슬기롭고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고 철저하고 완전한 방법이 요구된다. 통일의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구체적 과정이 달라지므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최대의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동양사에 이미 나타난 역대의 통일 사례를 기초로 하여 유교인의 통일 사상을 참고하면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통일론을 체계화하여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안목을 한층 높이고 또한 이상적인 통일론을 창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네, 선생님께서 예. 이 통일론을 창출하고 뭔가 이렇게 통일에 대한 그 부분에 기여코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글을 쓰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글을 쓰실 때 제자들에게 이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또 펼쳐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요? 네, 근데 그런 일은 누누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항상 그 우국 충정을 네,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정말로 그 성인의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초계처럼 그 목숨을 버린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서양 문화가 전부 이 대금주의 사상이 이 사조를 이루어 가지고 네, 우리 전통 문화가 이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투철한 그 정신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물질적인 명예욕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으니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선생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이 글을 쓰셨던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어떻게 또 생각을 달리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보니까 아까 보니까 지금은 70년이 넘었죠. 6.25 분단 네, 그 사건이. 네, 근데 60년이라고 그랬는데 네, 한 10년 전에 쓰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선생님께서는 평생 동안 유학에 몰두하셔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전통문화 사상이 완전히 뿌리가 박힌 분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유학은 인류의 광명이라고 하시면서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떠한 이렇게 이 동질성이 이렇게 서로 달라져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할 것인가 하면 그런 공부만 계속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40대 된 이후부터 통일을 이념을 생각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쭉 그 세상을 하실 때까지 네, 근심 걱정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일론을 민중유교 사상이라고 네. 그때부터 40대부터 썼습니다. 통일론을.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정리한 그 네. 글이죠, 이게. 네, 네. 앞으로의 이제 선생님의 글이 그 심도 있게 네. 이제 저희가 마주하겠지만 지금 가끔씩 우리가 이북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듣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을 선생님이 보고 계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어린아이, 정말 10살밖에 안 된 그런 어린 딸을 데리고 또 그런 장소에까지 이동하면서 이제 그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항상 네, 근본 원인을 주장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강대국들이 네, 너무나도 자기의 국가 이익만 추구하려고 네, 노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브라질 대통령인가 TV에서 내가 보니까 강대국들이 전쟁 물자를 지원하려 말고 네, 양쪽에 화해를 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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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시진핑한테 네, 그런 그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지 말고 네, 우리 세계적으로 싸움이 없는 네, 화해 분위기로. 근본적인 네, 화해 네, 그 무드를 좀 조성해 줬으면 얼마나 참 그 평화롭고 네, 그 분위기 좋은 화기애애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게요.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것까지도 전부 파악하시고 그래서 그 통일의 시기부터 그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금 글을 써놓으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번 쭉 들어보시면 네. 아마 좀 지식인이라면은 네, 네.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우리 서정기 관장님께서는 이 통일의 시기를 어떻게 예. 보고 계셨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 머릿말에 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2번째로 네.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일은 모든 생명체의 원상으로서 한 나라, 한 결의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완성함에 있어 특정한 시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족의 결합은 빠르면 빠를수록 상처가 적은 법이며 국가의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이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토의 허리가 끊어져 두 동강이가 난 상황 앞에 한갓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므로 오로지 통일이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족을 해방하고 국가를 구원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는 일을 등한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내외에 제반 여건이 성숙한 시기를 선택하는 안목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또 적당한 기회를 애써 창출하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통일의 시기라는 명제를 설정하여 주밀한 계획 아래 순리로 가는 길을 밝혀보고자 한다. 통일은 앞당길수록 좋다고 하는 말은 통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을 때를 전제하는 말이요. 만일 빨리 하려고 서둘렀다가 실패한다면 오히려 그 갈등과 모순만 심화시킴으로써 타협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만약 또 조급하게 앞당기려고 불법 수단인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실패한다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만 잃고 극한적인 원수 사이로 벌어져 완전히 함께 살 수 없는 적대적
대결 관계로 전락하여 버리게 되니 이는 통일의 장벽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복수심까지 더하여 이 세상에 영원히 공존할 수 없는 관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선생님. 통일의 시기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런데 골이 이제 너무 깊어져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또 시간이 또 다 돼서 여기까지 선생님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간단한 교재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철에 맞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제철에 맞는 모든 일들을 실천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